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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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류.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음, 원 견본, 대응 견본, 보관 견본, 제3 견본, 선적 견본. 2. 상표에 의한 매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 트레이드마크나 통명, 브랜드에 의하여 품질 기준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규격에 의한 매매.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음, 어, 물품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음, 음, 수출국의 공적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음,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며 주로 전기, 전자제품 등과 같이 공산품 매매에서 많이 사용한다. 음, 예를 들면 ISO, BBS, JIS, KS 등이 있다. 4. 명세서에 의한 매매. 기계류, 선박, 철도 차량, 의료기구 등 거래소에 등의 거래에서 견본을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해 상세한 명세서, 설명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매매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음. 5. 표준품에 의한 매매. 농산물과 같은 수확 예정 물품, 어획 예정 물품, 수산물, 벌채 예정 원목 등 현품이었고 어, 견본 제공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표준품을 정하고 실제 인도된 부품과 표준품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금을 증감하여 조정하는 거래 방법이다. 1. 평균 중등 품질 Fair Average Quality FAQ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주로 곡물류의 선물 매매에 사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음, 어, 주로 곡물류의 선물 매매에 사용되는 음, 품질 조건으로 품질은 선적 시 선적 장소에서 당해 계절의 출하품의 평균 중등 품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 매매의 경우 전년도 수확 물품의 평균 중등 품질을 채택하기도 한다. 음, 이 판매 적격 품질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판매 적격 품질 위에는 평균 중등 품질 음, 판매 적격 품질은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어, 목재, 냉동 의류 목재, 냉동 어류 등과 같이 견본 사용이 곤란하고 그 내부의 품질을 알 수 없는 물품에 사용되는 품질 조건이다. 이는 판매하는 물품이 그 시장에서 판매 적격해야 하는 조건으로 수입지에서 상품으로 쓰이지 못할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통 품질 조건 USQ, Usual Standard Quality USQ 주로 주로 원사 거래에 사용되는 품질 조건으로 공인 검사 기관, 공인 표준 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즉 대상 품목에 대해 1등품, 2등품 등으로 구분하는 조건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음. 3. 품질의 결정 시기 1. 일반 물품의 품질 결정 시기 음, 선적 품질 조건 수송 중 변질 상품에 대하여
수송 중 변질 상품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 인코텀즈 FC 조건과 FAQ 조건이 선적 품질 조건이다. 이 양육 품질 조건. 수송 중 변질 상품에 대하여 매도인 책임이 있다. 인코텀즈의 D 조건과 GMQ 조건이 양육 품질 조건이다. 음, 음, 음. 이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 1. 테일 퀄에 TQ라고 하지. 테일 퀄에 QUARE.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진다. 이 레이텀스 어, 어, 호밀 거래에서 사용되면서 물품이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에 대하여 매도인이 변상하는 관례에서 생긴 조건으로 양육 품질 조건이다. 레이텀스 호밀 거래. 3. C 데미지드 테일퀄의 레이텀즈 C 데미지드 3. C 데미지드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이나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하는 바닷물 등의 조류 또는 어, 어, 응고 등에 기인하는 품질의 손해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즉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절충한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라 할 수 있다. 4. 품질의 증명 방법. 매매 계약 시 합의가 없는 경우 선적 품질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양육 품질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용이하다. 증명에 대한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권위 있는 미리 권위 있는 감정인의 보고서에 의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다. 3. 수량 조건. 1의 수량은 가격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품질 조건과 더불어 중요한 조건이며 분쟁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수량의 결정 방법, 결정 시기, 증명 방법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2. 수량의 결정 방법. 1. 수량의 단위 결정. 매매 수량은 상품의 종류, 성질 및 관습 등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포장, 단위, 길이, 면적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정해진다. 1. 중량의 단위. 영국계 톤, 그로스톤이라고 하고 롱톤이라고 합니다. 1016kg이고 2240 lbs. B. 미국계 톤, 넷톤이고 쇼트톤이라고 합니다. 907kg이고 2000 lbs. C. 프랑스계 톤, 킬로톤이라고 하고 메트릭톤이라고 합니다. 1000kg이 이며 2204 lbs 프랑스톤 킬로톤. 이 용적 단위. 용적의 단위. A. 목재 큐빅미터 CBM 큐빅미터. 큐빅피트 CFT. 슈퍼피트 SF 슈퍼피트 SF. B. 액체 배럴 갤런 리터. C. 곡물 부쉘 BUSHEL 곡물은 부쉘 BUSHEL 부쉘. 3. 단위의 개수의 단위 A. 더즌 곱하기 10 스몰 그로스라고 하고 120개죠. 그 다음에 더즌이 12개니까 B. 더즌 곱하기 12 그로스라고 하고 12 곱하기 12 144개. 그 다음에 C. 더즌 곱하기 12 이거는 그레이트 그로스인데 이게 그로스 곱하기 10이겠죠. 그로스 곱하기 12 하겠죠. 그레이트 그로스. 어, 음, 어, 이거 할게. 이 수량의 표현 방법. 음, 1의 음, 의 음,
포장 단위 상품, 패킹 유닛이나 개체 물품, individual item, 의 경우에는 정확히 수량을 표시하여 인도하면 되지만 비포장 상태로 거래되는 품목의 경우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도 수량에 대한 오차가 생긴 것이 일반적이다. 살물의 거래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 수량이나 수량의 초과를 허용해 주지 않으며 계약 예행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분쟁의 방지를 위해 다소 가부족을 인정하는 약관을 설정하여 또는 계략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살물에 대해서 과부족 용인 조건 A. 특약에 의한 과부족 용인 조항 설정. 과부족 용인 조항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클레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어, 되지 않으며 수도 수량 받는 거 보내는 거겠지. 수도 수량과 계약 수량의 차이는 결제 대금에서 조정하게 된다. B. UCP의 규정. UCP 30조 B항. 신용장상 과부족 용인 문헌의 명시가 없더라도 과부족 금지 문헌이 없는 한 환어음의 발행 금액이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환어음의 발행 금액이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과부족을 용인된다. 벌크에 대해서. 다만 신용장의 포장 단위 상품이나 개체 물품에 따라 수량이 명기되어 있을 때는 과부족 용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산 수량 조건. 1의 about about 약 등과 같은 표현을 하여 과부족의 용인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살물의 경우 과부족 용인 약관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간단하게 about 약 이란 표현으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B. 문제점. 수량 앞에 about 약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상품마다 관습이 달라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가 문제점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C. UCP의 규정. UCP 30조 A양. 신용장 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신용장에 명시된 신용장 금액, 물품의 수량 및 단가 옆에 about 약,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용장의 금액, 그 다음에 물품의 수량, 단가 앞에 약, about과 approxima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용인하므로 전술한 문제점을 다소 해결 가능하다. 계산 수량 조건은 살물 이외에도 포장 단위 상품, 개체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정상 기준 가격. 과부족분에 대하여 가격을 정산해야 한다. 정상 기준 가격에 대해 원래의 계약 가격, 선적일 가격, 도착일 가격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며 음,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며 음, 주로 계약 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3. 중량의 결정 방법. 1. 총 중량 조건. gross weight terms. 외포장 플러스 내포장 플러스 내부 충족물 플러스 순수 내용물을 합한 중량이다. 소맥분, 면화 등 특수 물품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2. 순중량 조건. net weight terms. 총 중량 조건에서 외포장을 뺀 중량으로 비누, 화장품 등의 소매 판매 시에 사용된다.
3. 정리 중량 조건 net weight terms. 순수 내용물만의 중량을 말한다. 음, 3. 수량의 결정 시기. 1. 선적 수량 조건 예 FOB. 선적 수량 조건 예 FOB CIF. 선적 이후 운송 중 감량된 것은 선적 이후 운송 중 감량된 것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2. 양육 수량 조건 예 DPU, DAP, DDP 뭐 이런 거. 음, 음, 선적 이후 운송 중 감량된 것은 매도인의 책임이다. 음, 4. 수량의 증명 방법. 검정 기관이나 공인 검량인으로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되는 중량 용적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BL에 기재한 수량이나 매수인이 BL에 기재한 수량이나 매수인이 작성한 중량표 웨이트 리스트에 의해 수량을 증명한다. 4. 대금 결제 조건. 대금 결제 파트 참조. 1. 의. 2. 대금 결제 수단. 1. 현금 결제. 보면 1. 음, CWO. 캐시 위드 오더. 주문 시 현금 지급.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2. COD. 캐시 온 딜리버리. 현물 상환 방식. 수입지에서 물품과 교환으로 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3. CAD.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서류 상환 방식. 음, 음, 계약 시에 요구된 결제 서류와 교환으로 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2. 환결제. 송금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이란 격지자가 채권, 채무관계를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지급 위탁 등의 방법으로 음, 음, 어, 지급 위탁 등의 음, 지급 위탁 등의 방법에 의해 결제되는 수단을 말한다. 음, 결제 형태에 따라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 송금 환 방식. MT, 메일 트랜스퍼, 우편 송금환 방식. DD, 디맨드 드래프트, 송금 수표 방식으로 나눠진다. 3. 엄결제. 추심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DA, 다큐멘트 어게인스트 억셉턴스. 서류 상한도 인수도 조건. DP, 다큐멘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서류 상한도 지급 인도 조건. LC, LC는 보면 대체로 송금 방식보다 환어음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LC 방식이 있다. 3. 대금 결제 방식. 1. 송금 방식. 1. 단순 송금 방식. 사전 송금 방식. 어, 음, TT, MT, DD 사전 송금 방식. 2. 대금 상한도 방식. 사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 어, 어, COD, CAD. 음, 이 추심 방식. 추심이란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인수 또는 지급과 상한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서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URC 2조입니다. 추심 방식은 신용장 방식과 달리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는 방식이며 DA, DP 방식이 있다. 3. 신용장 방식. UCP 2조 UCP 2조 8문 8 UCP 2조 여덟 번째 문제라는 거지. UCP 2조 8문. 음, 아, 신용장이라면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음, 음, 표기에 관계없이 취소 불능이며
음, 취소 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급 이행 honor honor 음, 어, 어, 개설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 즉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대금 결제 시기 1. 선지급 물품이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 이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WO 사전 송금 방식 TT MT, DD 송금 방식은 대부분 사전 송금 방식이다. 그다음에 선대 신용장 레드 클라스 SE 신용장 수령과 신용장 수령과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선대신용장 레드 클라우스 SC가 있다. 이 동시지급 사후 송금 방식인 COD를 말한다. 3. 후지급 연지급 음, 후지급 연지급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 후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경과된 이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추심 방식 DA의 경우 약 70%, DP의 경우 약 99%가 후지급 방식이다. 기한부 신용장 유전스 SE 서류 인도 후 결제 기한이 되어야만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외상 판매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판매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청산 계정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매매 당사자 간에 매 거래 시마다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를 장부상에 상세하고 일정 기간마다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결제 방식이다. 중장기 연불 방식 수출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입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영수하는 조건부 계약에 의한 수출입을 말한다. 이 후 지급 방식에 해당한다. 5. 가격 조건 1의 매매 당사자 간의 이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 가격의 표시 통화 무역 거래에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안정성, 교환성, 유통성 안정성, 교환성, 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어, 어, 매매 당사자 간에 어느 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약정해 두는 것이 좋다. 3. 매매 가격의 원가 요소 물품의 원가 플러스 간접 원가 운영비 플러스 부대 비용 플러스 예상 이익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원가 요소 중 매도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고 매수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단가가 달라진다. 4. 가격 조건에 대한 거래 조건 정형 거래 조건 가격 조건에 대한 정형 거래 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아, 아,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원가지 여러 가지 원가 요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원가 요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실거래에서는 가격 조건을 정형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형 무역 거래 조건이 인코텀즈에서는 가격 조건을 표시하는 FOB, CIF 등 관습적인 보호를 사용한다.
6. 포장 조건 1. 수출 포장은 원격지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경고하면서도 경제성 있고 지급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2. 포장의 방법 1. 개장 소매 단위가 되는 개품 또는 최소의 묶음을 개별적으로 하는 소포장을 말한다. 2. 내장 개장 물품을 운송 또는 지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개장을 합하고 내부 결속, 충진, 칸막이 등을 행하는 포장을 말한다. 3.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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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상자, 부대 등과 같이 용기에 넣어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장의 종류 1. 유장품 포장, 용기 포장 상자 포장, 베일 공포, 대포장, 통포장, 특수 용기 포장 2. 무장품 포장, 무용기 포장 건조나 속조 4. 화인, shipping 마크 4. 화인, shipping 마크 1. 화인이란 수출품 포장의 외장에 화인이란 수출품 포장의 외장에 음, 어, 특정의 기호, 포장 번호, 음, 목적항 등의 표시를 하여 음, 포장 상태 간 포장 상호 간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화인은 매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화인은 매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의대로 하면 된다. 화인 시 내용물을 알 수 있는 화인 시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 도난 방지를 위해 화인 시 내용물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 것이 도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 화인의 내용 1. 주 화인 다른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로 보통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기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 넣는다. 이 부화인 주화인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된다. 3. 중량 표시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나타내며 필요한 경우 용적도 표시하게 된다. 4. 목적항 표시 양하지 영은 보통 양하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며 오송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5. 화물 번호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 몇 번째의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6. 원산지 마크 7. 품질 마크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며 수입업자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8. 주의 표시 운송 또는 보관 시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이드 마크라고도 한다. 5. 포장의 요건 1. 물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포장 재료의 선택 2. 외장 및 내장의 안정성 불량 포장에 의한 물품의 손실은 적하보험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이므로 궁극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안정성이 요구가 된다. 3. 적정한 화인 표시 부적정한 화인에 의하여 생기는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다. 7. 선적 조건 UCP 규정을 토대로 설명한 것임 1의 선적 신문 드랍 단지 신문 드랍 단지 본송의 적재 로딩 온보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의 발송 디스패치 운송을 위한 인수 acceptance for carriage 우편 수령일 date of post 접수일 date of pickup 및 복합 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경우에는 수탁 taking in charge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2. 선적 시기의 약정 1. 특정 조건
음, 1. 단월 선적 조건. 특약이 없는 한 지정된 월의 전량을 선적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언제 그러면 뭐 9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 이렇게 된다. 선적돼야 된다는 거고. 음, 이 연월 선적 조건. 음, 지정된 연월의 전량 또는 분할 선적되는 조건이다. 음, 예,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June or July. 6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고. 3. 특정일 이전 또는 이후 선적 조건. 예, shipment shall be made till September 15 하면 9월 15일 전까지 해야 되고, 15일까지 해야 되고.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the LC. LC 수치 후 60일 이내 선적하는 조건으로서 최종일이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매도인은 그날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그날까지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4. on or about 조건. UCP 3조에 있고 8문입니다. 8번째 문제. 어, 어, 기준일을 포함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여 5일로 하며 그러면 당일 포함해서 총 11일 내 선적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September 15일 하면 9월 10일에서 9월 20일까지 선적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즉시 선적 조건, 즉시 선적 조건, 음, 어, 특정의 월이나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 등과 같은 용어로 선적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60p 3조 7문에서는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 시 은행은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국가마다 달라서 애매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기관 관련 용어 UCP 3조 1. To, until, till, from, between 는 당의 일자를 포함 UCP 3조 9문 2. before, after는 당의 일자를 제외 UCP 3조 9문 from, after 환음의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위에서 아까 포함이라 하더라도 from, after가 환음의 만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당의 일자는 제외됩니다. 환음의 만기를 표시하는 것은 UCP 3조 신문 3.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는 1일에서 15일, second half는 16일에서 말일. UCP 3조의 11문. 4. beginning, middle, end. beginning은 1일에서 10일, middle은 11일에서 20일, end는 21일에서 말일. UCP 3조 12문. 3. 선적 지연. 1. 선적 지연에 따른 면책 조항. 매도인의 고의 과실, 매도인의 매도인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어, 음, 음, 선적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 시 불가항력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적 기일의 연장.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된 경우 불가항력 등의 입증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이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수출국의 영사관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UCP 제29조 C항에서는 LC 유효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이 연장된다고 하여 선적 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LC 유효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이 연장된다고 하여 선적 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C 유효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이 연장된 경우라도 별도의 선적 기일이 연장되어야 한다. 4.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 1. 운송서류의 발행일 및 부기일의 운송서류의 발행일 및 부기일을 선적일로 간주. 비엘상의 일자는 선적 일자의 결정적인 증빙을 비엘상의 일자는 선적 일자의 결정적인 증빙으로 간주되고 UCP에 따라 운송서류의 발행 일자가 선적 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LC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실무상 선적 일자의 해석 기준은 UCP에 의하여 운송 서류별로 발행 일자의 해석 기준에 따르고 있다. 단 본선 적재 부기가 필요한 수치식 BL과 같은 운송 서류는 그 부기일을 선적일로 본다. 이 수차 선적 시 선적일 UCP 31조 B양 제1문 운송 서류상 화물이 운송 서류상 화물이 여러 선적항이나 수탁지 또는 발송지에서 서로 다른 일자의 동일한 운송 수단의 수차에 걸쳐 선적되어 동일한 항로에 따라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선적이사 중 최종의 것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5. 분할 선적. 분할 선적. 1. 분할 선적. 파셜 시먼트. 1의 신용장에 약정되어 있는 화물을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상이한 항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상이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것이다. 물량 또는 금액이 많은 거래. 매수인의 판매 계획이나 시향 때문에 분할 선적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며 1월에서 4월까지 매도인이 임의로 나누어 60톤을 보내는 경우 1월에 10톤, 2월에 10톤, 3월에 5톤, 4월에 25톤 임의로 나눈 거. 이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분할 선적 보는 거고 UCP 제31조 B양 제2문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의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 상의 선적을 증빙하는 두 개 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운송 수단이 동일한 일자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본다. 딴 운송 수단이란 거지. 딴 배들에 다는 거. 3. 분할 선적이 아닌 거고. A. 여러 선적항이나 수탁지 또는 발송지에서 수차례 걸쳐 나누어 선적되고 서로 다른 선적일을 명시하였더라도 화물을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다. UCP 31조 B양 1문 B. 우편이나 특사에 의한 선적 서류의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자의 화물을 수령하는 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다. UCP 제31조 C양 4. 분할 선적의 허용 여부 UCP 31조 A양 신용장상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분할 선적 금지, 분할 선적 허용, 분할 선적의 무시 중에서 분할 선적 금지 외에는 분할 선적과 분할 어음 발행은 허용된다. 이 할부 선적 TALL 아니야? 인스톨먼트 시먼트 할부 선적 UCP 32조 1의
분할 선적의 일종으로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수에 거 일정량의 화물을 수에 걸쳐 선적하는 방법이다. 할부 선적은 분할 선적과는 달리 지정된 기간 이내 일정한 할부 선적 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이 할부분 불이행의 처리 할부분마다 지정된 기간과 수량을 위반하여 선적된 경우에는 위반된 할부분과 이후 모든 할부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즉 불이행 시 시점부터 무효이다. 음, 6. 관적 UCP 19조 복합 운송 서류 20조 해양선화증권 21조 해상화물 운송장 23조 항공운송 서류 24조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 1. 환적이다. 의 환적의 위험성 환적을 할 경우에는 환적을 위한 하역 자금 중에 물품의 손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ransference prohibited라는 환적 금지 약관을 삽입해 왔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등장, 포장 및 하역 기술의 발전으로 환적에 대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 환적의 정의. 1. 복합 운송 서류상의 환적 UCP 제19조의 비양 ISBP 131항 ISBP 131항을 반영한 것임. 환적이란 신용장상에 환적이란 신용장상에 명기돼 발송, 수탁 또는 발송, 수탁 또는 선적으로부터 최종 목적항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음, 음,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 및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음, 어, 동일한 운송 수단끼리는 물론 상이한 운송 수단끼리의 환적도 포함하는 개념임. ISPP 제 131항 복합 운송 복합 운송 선적에 있어서 환적은 예를 들며 신용장상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의 지점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 수단에서 다른 운송 수단으로 물품의 양함이 재적재로서 환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전 운송을 동일한 복합 운송수로에 의하여 커버되는 한 환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복합 운송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ISBP 131항 2. 해양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의 환적 UCP 제20조 비양 21조 비양 환적이란 신용장상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 운송 과정 중 한 선박으로부터 양하 및 다른 선박으로의 제적재를 말한다. 3. 항공 운송 서류상의 환적 UCP 제23조의 비 환적이란 신용장상에 명기된 출발 공항으로부터 목적 공항까지의 운송 과정 중 한 항공기로부터 양하 및 다른 항공기로의 제적재를 말한다. 4.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상의 환적 UCP 제24조 디항 환적이란 신용장상에 명기된 발송 명기된 발송, 선적 또는 운송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과정 중 동일한 운송 방식 내에서 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 및 다른 운송 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3. 환족의 허용 여부 1. 복합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 복합 운송 서류, 항공 운송 서류,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UCP 19조 C항 복합 운송 서류, UCP 23조 C항 항공 운송 서류, UCP 24조 E항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 신용장의 환적 금지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운송 서류를 수리해야 한다. 단 전 운송은
동일한 운송 서류에 의해 커버되어야 한다. 이거는 특이사항이지. 알지? 해양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해양선화증권 UCP 20조 시양, 해상화물운송장 UCP 21조 시양.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해상선화증권 및 해상화물 운송장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레시선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레시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도 있다고 표기하고 있는 해양선화증권 및 해상화물 운송장은 수리한다. 단, 전 운송은 동일한 해양선화증권 및 해상화물 운송장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음. 7. 선적길 SD shipping date지. 선적길 SD와 서류 제시길 PD 서류 제시길 PD 및 신용장의 유효길 ED expire date 신용장의 유효길 ED와의 관계 ED 신용장의 유효길은 선적길 ST 플러스 서류 제시길 PD 플러스 알파입니다. 1. SD 선적기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SD는 ED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선적길은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는 충족되어야 되는 얘기고 이 PD 서류 제시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PD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SD 선적기일 의 1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PD가 된다. 서류 제시 기일이 됩니다. 통상적. 3. SD와 PD가 둘 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선적기일과 서류 제시기일 둘 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SD 선적기일과 PD 서류 제시기일은 1위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는 충족되어야 한다. 음, 음. 7. 8이네. 8. 보험 조건. 무역보험 파트 참조. 1의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침몰, 좌초, 충돌과 같은 해상 고유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적합보험을 부부하여 만일의 손해 발생을 대비하여야 한다. 2. 보험 계약의 당사자와 부보 의무자. 1. 당사자. 기본 당사자로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있는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부부 의무자. 인코텀즈의 각 조건별로 보험 부부 의무자. 1. CIF, CIP 조건은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이 보험을 부부해야 한다. 2. CIF, CIP 이외의 조건. 부보 의무는 없으나 매수인은 각각 자기 자신의 매수인은 각각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DPU, DAP, DDP 조건에서는 D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보험해야 된다. 3.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1. 보험 가액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2. 보험 금액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은 CIF 환산한 송장 금액의 110%를 부부한다.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3.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담보의 조건. 의
이의 담보 범위가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즉 매매 계약에서 채산성과 위험률 및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담보 조건을 채택해야 한다. 담보 조건은 협회 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ICC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구약관과 신약관이 있다. 음, 구약관, 단독 개선 부담보 조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 개선은 안 해준다는 거지. 분손 담보 조건 with average 중간 거, 분손만 해주고, 전 위험 담보 조건 all risk를 구협회 적하약관 5조에서 담보 범위를 정하고 있다. 3. 신약관 ICCA, ICCB, ICCC를 협회 신약관 1조 위험의 약관 2조 공동훼손약관 3조 쌍방과실 충동약관에서 쌍방과실 충동약관에서 담보의 범위를 로요 정하고 있다. 4. 담보조건 선택 시 유의점 이상적인 담보 조건은 보험자의 보상 범위가 가장 큰 ICC All Risk나 ICCA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적절한 담보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12. 분쟁 해결 조항 무역 계약 종료 파트 참조. 1.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or Clause Force Major Clause 1의 불가항력 조항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며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 의무의 전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약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Act of God이나 등의 자연적인 사태를 의미하나 현재는 동맹 파업, 공장 폐쇄, 내란 등의 인위적인 요소와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의 부족 등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한 매도인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제여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조항 가운데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여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2. 불가항력 조항 설정 시 유의점 1.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2. 용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사용할 것 3. 면책받기 위해서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하거나 명시한 명시적 기한을 설정할 것 4. 불가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증명서의 첨부를 의무 부담으로 약정할 것 3. 불가항력 조항의 역할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부담을 벗어나서 나거나 또는 의무 관계를 재조정하게 된다. 4. 불가항력 시 당사자의 면책 요건 1. 당사자는 귀책 사유가 없을 것 2. 그 장애의 발생이 계약 체결 시 예견 가능하지 않을 것 3. 그 장애 또는 결과를 극복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을 것 매매 계약상 당사자는 성실하게 부여된 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어떤 사태가 경미하여 극복 가능하다면 당사자는 그러한 장애 또는 결과를 극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클레임 조항 1.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히 불평을 넘어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클레임의 제기기간, 클레임의 통지 방법,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첨부 여부를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한다. 이 클레임의 해결 방법, 무역계약의 종료 파트, 문제 4번 목차 4-6-3 참조. 어, 1의 클레임의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무역 거래는 법률, 관습, 관행,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 시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되도록 소송에 의한 해결을 피해야 한다. 이 당사자 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2. 화해 amicable settlement와 타협 compromise 3. 청구권의 포기, 화해, 타협이 당사자 간 해결이고 3번 보면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이제 3번 보면 이제 알선, intermediation, 알선, 조정, mediation, 알선,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중재, arbitration, 소송, litigation 이 있습니다. 알선부터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 3. 중재조항 음, 음. 1의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어,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다. 이 중재 조항의 설정.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재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는 사후에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사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중재 조항에 중재 조항에는 중재 기간, 중재 장소, 중거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3. 중재 조항 설정의 장점 무역계약 종료 파트 5 문제 5번 목차 2-2의 1 참조 4. 재판 관할 조항 1의 재판 관할 조항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거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리한 법원을 찾기 위한 법정 쇼핑 현상을 방지해준다. 이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소송이다.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법력을 달리하는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음, 음. 3. 재판 관할 조항. 뉴욕 협약 미가입 시 기타의 사유로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래에서는 어느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 관할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뉴욕 협약 미가입 국가. 4. 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 관할을 정하는 방법. 민사소송법상의 국제재판 관할을 정하는 방법. 1. 합의 관할. 당사자 자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재판 관할을 정한다. 2. 응소 관할. 당사자 한쪽의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당사자 한쪽에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피고가 받아들여 응소하는 경우 그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 3. 전속 관할. 강력한 공익상의 요구에 따라 특정 법원만 재판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전속 관할로 정해졌을 경우 합의 관할이나 응소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중거법 조항. 1의
국제매매 계약에서 중거법의 결정은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주관주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에 적용될 중거법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다. 이 중거법의 결정 기준 문제 9번 목차 2 참조 1. 주관주의 어, 당사자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중거법이 결정된다. 비록 계약과 관련이 없는 법이 중거법으로 채택되더라도 이를 중거법으로 한다. 이 객관주의 현실적으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중거법으로 한다. 3. 실제는 당사자는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는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지법, 행위지법, 법정지, 국제사법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음, 계약 체결지법, 행위지법, 실제는 법정지, 국제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중거법 조항.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음, 어, 중거법을 미리 지정해 두는 중거법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중거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governing law는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construed and performed by law of Republic of Korea 뭐 이런 식으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